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분 좋아.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미뤄왔었던 바로 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뷰. 이게 바로 스타크보드 DT 프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모컨. 이 스타크보드는 제가 지금 차가 없는데 강남 시내에서 저를 어디로든 그것도 재밌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저의 유일한, 제가 소유한 유일한 그런 이동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는 미포보드를 탔었습니다. 보시면은 미포 이건 스타크, 이게 미포 바퀴가 작은 거, 미포 바퀴가 큰 거, 그리고 스타크 처음 버전, 그리고 그전에는 이 페니보드를 탔었죠. 근데 사실 얘네들 뿐만 아니고 제가 타본 게 이볼브도 타봤었고, 브루스티드 보드도 타봤었고, 브루스티드 미니도 타봤었고, 그리고 이제 백파이어라고 제가 영상은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오프로드용 막 바퀴 이만하고 무게 엄청 무거운 거 있어요. 그런 것도 타보고, 제가 나름대로 이 전동보드계에선 잔뼈가 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은 보드들 중에서 굳이 왜 이 스타크보드로 제가 이 정착을 했냐? 도심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제일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크기가 딱 지금 타기가 좋습니다. 이게 아예 미니보드는 사실 직진 안정성이 떨어지고 울퉁불퉁한 인도 같은 데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중심 잡기도 힘들고. 근데 크기가 스타크보드 같은 경우는 롱보드처럼 너무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속도를 냈을 때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작은 크기도 아니어서 크기가 일단 마음에 들고,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무게입니다. 무게가 6kg? 생각보다 도심에서 타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고 가다가 들고 카페 들어가서 세워놓고 커피 마시고 나오고 이럴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스쿠터 같은 거, 아니면은 진짜 빡센 보드들 있잖아, 큰 거. 예전에 탔던 이볼브라든지 백파이어 같은 그런 오프로드용 보드들은 한 10kg 넘어가고 이래버리면은 들기가 힘들어서 한 번 밖에 들고 나가는 게 일이야. 그런 보드들이 사실 안전하긴 하죠. 바퀴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안전한데, 무거우니까 아예 안 타게 되더라고요. 방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보드를 레저로 타지 않습니다. 저는 보드를 완전한 이동수단으로밖에 타지 않아요. 아니면 자전거나 스쿠터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사실 자전거나 스쿠터는 밖에다가 묶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벼워서 그래도 들고 다닐 만한 그 한계점, 딱 들고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타고 다니면서 보안 문제도 신경 쓸 거 없고, 자동차에 트렁크까지 열 필요 없이 그냥 좌석에다가 넣고 타도 되고. 레스트 마일 비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철 타고 이동하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전철역에 내려서 이제 집까지 가는 그 마지막 구간, 마지막 여행에서의 마지막 구간을 소화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이동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전기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포보드랑 달리 배터리가 그냥 몸체 그 자체입니다. 배터리가 그냥 이 보드 덱 안에 들어가 내장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무게뿐만 아니라 두께도 마음대로 들고 이렇게 막 확확 다닐 때 훨씬 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퀴는 90mm입니다. 89mm, 정확하게는 89mm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80mm, 89mm, 그리고 거의 10cm, 즉 100mm까지 가는,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바퀴들을 이런 롱보드에 주로 이제 장착을 하는데, 이게 바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인도에서 안전합니다. 근데 너무 크니까 좀 이렇게 스타일리시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작으면 인도에서 좀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그 중간급인 9cm급의 지금 휠을 껴놓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뒷바퀴인데요. 뒷바퀴 안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허브 모터 방식입니다. 체인벨트 방식이 아니고 허브 모터 방식인데, 요즘에는 허브 모터 방식도 되게 좋아져서 출력이 꽤나 좋고 토크가 생각보다는 괜찮아졌어요. 제가 이 가격대 말고 200만원 넘는 가격대, 즉 브루스티드라는 이볼브 보드를 탔을 때는 토크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속도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거만큼은 안 되지만 그냥 타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워 버튼, 그리고 차징 케이블 들어가는 건데, 여기 원래 고무 패킹이 있는데 제가 워낙 거칠게 타다 보니까 이게 어딘가로 날아갔네요. 비 올 때도 제가 살짝 비 올 때도 사고, 비 올 때는 진짜 위험합니다. 굉장히 보드를 거칠게 다루는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드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도가 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충전은 제가 해보니까 풀 충전 될 때까지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한 10분 했다고 바로 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충전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정도면 디자인도 깔끔하고 괜찮죠? 주황색으로 미포 막 돼 있어서 너무 좀 중국산 같잖아. 근데 스케이트보드들은 좀 간지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도 미포보다는 스타크가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색깔도 그냥 다 까만색으로 해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최대 속력은 스펙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제가 80kg 정도 나가고 여기 지금 가방 무게가 한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90kg의 성인 남자가 타면은 30에서 한 35kg 사이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5kg면은 자전거로 전력 질주할 때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동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브레이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면 충전도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게 또 브레이크가 탁 잡히면 또 튀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조절이 되어 있냐면 저기 선 보이시죠? 예, 제가 풀 스피드로 달다가 저 선에 딱 도착했을 때 브레이크를 완전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제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동거리가 짧지 않죠? 항상 그래서 눈앞에 도로 상황을 염두에 보면서 다녀야 됩니다. 지금 거의 보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하나, 12. 뭐 한 12m 정도 되는데? 12m면 굉장히 크지. 일로와! 이름이 뭐예요? 어이구 캐리야. 어이구 예뻐. 이제 가자. 안녕. 귀여워. 여기는 지금 압구정동 토끼굴입니다. 여기 지금 뒤에 자전거로 올라가기 힘든 언덕길이 있어요. 스타크보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언덕길에서 얼마 정도의 속도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와, 나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앞뒤가 헷갈렸어. 앞으로 갈 줄 알고 당겼더니 뒤로 갔죠? 여러분, 이게 앞뒤가 헷갈립니다. 죽을 뻔. 근데 이게 제가 좀 출력 귀신이라서 굉장히 보드가 익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타시기에는 진짜 좀 벅차다 싶을 정도로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 이름이 프로인데 스타크 대표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와 양을 만났습니다. 다 촬영하고 있었어. 얼굴 나왔대 이제? 얼굴 이제 나왔대? 상관 안 해 이제. 왜 이렇게 변했어? 저 이제 자유입니다. 저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못해요. 저는 자연입니다. 내가 창피해. 미쳤는데? 미쳤어. 그리고 이게 최대 거리가 20km 이렇게 스펙에는 거의 나와 있는데, 저는 신사동에서 청담동까지 왕복 6km면은 배터리가 다 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동네가 언덕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엄청 큰 언덕이.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왕복 6km 정도 하면 배터리가 다 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게 6km 이상 타면은 왼쪽 다리가 이렇게 지탱하는 다리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더 오래 타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늘면 보드가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저는 그냥 지금 이 배터리에 이 무게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딱 내 스타일에 맞는 거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무게가 많이 가볍고,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 무게가 많이 가볍고 언제든지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불가예요. 저 지금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대체 불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처럼 그냥 아예 이렇게 그냥 생활형으로 레저용이 아니라 생활형으로 요런 짧은 근거리를 이동할 때는 들기에도 부담 안 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보드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 기생충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영화를 같이 보기로 한 사람이 아직 안 왔나? 차 어디다 댔어? 저기 스토케 옆에. 박주영 원장님 비오페이스 찍고 있고 난 타일러스 있는 줄 알았어요. 저랑 영화 봐도 괜찮겠어요? 좀 나와, 도망가지 말고. 근데 이게 좀 영화가 다크해서 여자 친구랑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제 주변에서 가장 다크하신 분을 제가.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거 논란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무슨 논란? 그- 난 몰라. 나 지금 전혀 몰라. 청소년 관람 불가여야 되는데 왜 15세냐 이런 거? 야한 거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 야한 건 아니. 어쨌거나 뭐 이렇게 그게 논란이 됐어? 네, 그런 거는 제가 기사 본 적 있고. 몇 층이냐? 봉준호가 정의당 당원인 건 알고 있어요. 봉준호가 정의당 나오는 거 알고 있다고. 갑자기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 예. 이거는 이제 비오페이스에 제가 기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빈부격차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가장 성공하신 분을 모셨다. 와, 자리 왜 이렇게 어쩐지. 아니 나는 표 2장 했는데 5만 원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비싼가? 원래 영화가 이렇게 올랐나? 감사합니다. 와, 5만 원. 카메라 분명히 사람들이 의심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웃어봐야 되는데. 영화 어땠어? 빡세던데. 19 위험합니다. 선 넘어요. 그지? 11방향. 아니 근데 이거는 선 넘어. 안 넘어? 노출은 없는데. 그치요. 저 영화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봉준호 진짜 감독 영화 살인의 추억도 저는 솔직히 별로였는데 에? 나는 그냥 그랬어 그거. 근데 내가 봤던 거 중에 제일 재밌어요. 봉준호 영화 감독. 진짜요? 집사 여사분 연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길었어. 근데 나는 좀 중간에 조금 지루했습니다. 뭐 샀어? 중고거래도 샀어? 네. 그거 있잖아요. 신사동에서 리셀. 피부과 하시는 분입니다. 저분. 저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신발 샀어요? 사카이. 아, 사카이 샀어. 60. 이거 좀. 다음에 또 봐요. 네. 갈게.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재밌었다. 기생수 아니야 기생충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문신이에요? 네, 다 문신. 여기도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여기도 있어요. 노빠꾼데 완전? 엄마가 뭐라고 안 합니까? 저희 집은 워낙 프리해서